자, 이번엔 예고해드린 대로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답답한 얘기인데요. 이제 4월로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추정하시기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추정하십니까? 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헌재가 어떤 탄핵 결정문의 어떤 그 정밀함 예.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토대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4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헌재 내에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다. 네, 이렇게 아주 큰 표현하셨습니다. 사고가 난 것 같고요. 예. 재판관 중 일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 일부가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고 어떤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재판관이 예.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오히려 합리적 의심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에 따라서 행동하는 재판관이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걸 사고라고 표현하신 네, 거죠? 그건 충분히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그 합리적 의심에 따르면요. 네. 두 명이 그 진영에 따라 의심하는 그 사고를 내고 있으면 네. 지금 선고를 해버리면 되는 건데. 선고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나오는 게 5대3 논의군요. 5대 3이 최악의 상황인데 예. 지금 현재 5대 3 논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분들이 5대 3서를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평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뭐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자라고 예. 하면서 평의를 하셨던 게 결국엔 다 밝혀지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누가 예. 이런 사고를 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역사의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견 아닙니까? 일종의 이 사고라고 표현하신 네, 게. 네, 네. 근데 왜 평이 이렇게 짧게 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요새. 오히려 이제 평의와 관련돼 가지고 뭐 고성이 들렸다라든지 예.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었는데 고성이 들렸다. 저는 오히려 그게 건강한 어떤 토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생각이 굳은 상태에서 저 사람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라고 되면 이제 선거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만 한 이후에 예. 더 이상 뭐 평의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상황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네.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큽니까?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예. 결국은 파면이다 아니다만 예.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정말 만에 하나 기각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구속 취소가 되긴 했지만 예.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상황은 뭐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거의 헌정의 마비가 오는 상황. 이제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거의 소멸의 수준으로 이제 거의 이제 개헌 때 논의가 될 거고요. 예.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 거의 추락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각 쪽으로 이게 가게 되면 도저히 그 기각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다. 이 자체가 지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돼서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은 그 마은혁 재판관 민명 헌법소원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직을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가처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권한쟁의 사건에서 임명의 권한은 헌법상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당시에 가처분도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가처분이라는 건 요건이 달라요. 이제 부작위의 위헌성과는 달리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 긴급성, 필요성, 이익 형량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그 이후에 권한쟁의에서 기속력 있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제 새로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예. 긴급하고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정말 긴급하고 필요하잖아요. 4월 18일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이 해결이 안 되면 예. 지금 뭐 5대3 상황이라면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긴급성과 필요성을 논증해서 예. 마은혁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라도 좀 예. 임시지위를 부여해라.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무엇을 판단할 수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칼을 좀 쥐어주고 싶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언제쯤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신청을 한 지는 지금 이제 2주 정도 되고 예. 있는데요. 그 내부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그 사안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임시지휘 가처분 처분을 인용해 주어야 한다라는 예. 어떤 지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의 칼럼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임시지위 가처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나오면 어떻게 만약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용이 되면 임명은 아니고요. 예. 임시지위. 그러니까 예. 평결에 평의에 참석할 수 있게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는데 이제 임시 이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 어떤 통상 사무 수행과 관련된 임시 이사와 관련된 누적된 판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론을 구성해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예.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JTBC 보던데요. 내일부터는 오후가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했다는 네, 겁니다. 뭔가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헌재도 시민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요. 뭘 좀 하려 그러나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예. 선고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판장 땡겨진 거 보면 예, 재판장으로서 이제 예. 그 권한대행 그 문영배 예. 그 재판관께서 아무래도 선고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선고일과 관련돼서 과반수를 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내일 중에 아마 그 선고일과 관련된 뭐 논의를 오늘 좀 어떻게든 끝장 토론이라도 해가지고 예. 결정을 하자라는 어떤 결심이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건 아까 네네. 그 5대3 교착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영배 재판관으로서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이 돌아오는 사태, 네, 네. 내란 수괴 혐의자가 그 국가 수반이 되는 사태, 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고일을 잡을 수 있나요? 만약 5대3 고착 아마 사태면? 이제 예. 5대3 상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나는 의견이 인용이에요. 나는 기각이에요. 그런 얘기를 안 각하예요. 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 사람들이 예. 짜장면 고를지 짬뽕 고를지 고르면 예. 저는 국물이 좋아요. 예. 네,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 분위기를 보면 서로 재판관들끼리 20년 이상 재판하신 분인데 예.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재판장 입장에서 5대3이다라는 어떤 판단이 드시면 선고일을 못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겠죠, 그게 당연히. 선고일을 예. 정하는 게 사고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인데 예. 선고일을 정해서 5대3 기각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너무나 자명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버린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예. 6대3이 될 수 있는 걸 5대3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예.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들이 예.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전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주 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예.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고라고 표현을 하시는군요. 네네. 이 상황은.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에라도 선고일이 잡힌다면 거꾸로 네네. 그건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저는 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요. 예. 선고일이 잡힌다면 현재 나와 있는 그 어떤 법리로도 예. 물론 일부의 소수 의견이 있긴 하지만 8대0 그 인용을 저는 믿습니다. 예. 선고일이 이번 주 안에 잡힌다면 여전히 8대0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선고일과 관련된 것들이 내일도 만약에 예. 내일 10시부터 그렇게 평일을 하셔서 몇 시간씩 평일 하신 다음에 예. 내일 저녁 때 예.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버리면 예. 내부적으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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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네네.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이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 뭐가 안 나오면요. 정말 그 사고라는 상황이 기정사실이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예. 그 기각 결정이 어떤 5대3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 그것 내부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그 문영배 이민선 두 분의 퇴임 전까지 예. 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예. 있고 그럼 헌법재판소는 기능이 정지가 되는 예. 거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헌법 기능 마비가 오는 예.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야당에서는요. 네네. 야당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2명을 임명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 결국 그 모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 그렇습니다. 헌법이 그 부여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예.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예.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예. 그것이 남용된 것이 아니다. 예.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밝혔습니다. 단순히. 예. 그래서 아마 국회는 국회에 가진 권한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한덕수 대행 및 뭐 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에 지금 예. 이번 주부터 바로 착수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예. 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탄핵이 되면 국무위원들이 탄핵이 되는 거고요. 예.
또 그걸 가지고 뭐 정부 기능을 마비다 네. 내란 음모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탄핵과 관련된 국회의 고유의 권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내란 음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 어떤 초유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네. 줄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줄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 예. 한 가지 지금 해법이 뭐 있나요? 해법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난주에 그 권한쟁의를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신청하면서 예. 사람들이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한 것만 눈여겨보고 계신데 예. 거기에 하나 더해서 승계집행문 부여라는 거를 신청하셨고 승계 집행문부예요. 예.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예. 잠깐만 설명을 예. 해드리면은요. 승계집행문이라는 거는 지금 권한쟁의와 관련된 그 결정이 예.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라는 게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이 그러니까 선언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 결정문의 효력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집행문을 달라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집행문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예.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임명이라는 행위는 이 대체적 자기 의무는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행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예. 본다면 간접강제라는 걸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제 조전혁 의원이라는 분이 전교조 명단을 이렇게 발표했을 때 예.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뭐 1,00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기관 국회가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간접 강제를 초유로 신청할 수 있는 예. 그것을 아마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 승계집행문 부여를 봤을 때 딱 요거 그리고 헌법 그 재판소법에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예. 제가 지금 말한 간접강제는 행정소송에서 예. 사용되는 거거든요. 예. 간접강제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직접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내라. 예. 그리고 뭐 하루에 1일당 10억, 1일당 1억 이런 식으로 돈을 네.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강제까지 통해서 그러면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문제인데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그 설득력 이게 지금 그 위헌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 실제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승계집행문 부여 지난주에 그 신청을 하신 예.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그럼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그거는 이번 주 안에 아마 진행이 되겠죠. 간접강제 신청까지도 아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말입니다. 네네. 저 가능성은 입장을 바꿔서요. 네. 그 마은혁 재판관을 저 끝에 네. 나머지 두 명이 퇴임하기 직전이나 네. 그때 덜컥 임명을 해버리는 상황. 제가 그거를 걱정하는 게 예. 뭐냐면 4월 17일이나 18일쯤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예. 퇴임한 목 두 명을 자신이 임명하겠다고 나설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임명을 해준다면. 예. 근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도 예.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이제 그 임명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가능하지만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 적극적 권한 예. 행사는 권한 대행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모든 것을 예상을 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적극적 그 임명 행사를 그 많은 비난 속에서도 예. 행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어떤 모양새를 4월 17일 정도에 갖추면서 예.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예. 정말로 재판관이 아니라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재판관을 예. 두 명을 임명할 그럴 위험성이 지금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야당으로서 미리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리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탄핵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진행돼야 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임명을 안 하면 이번 주에 진행이 돼야 탄핵은 변론을 열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야 다음 주에 변론이 열리고 예.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늦어도 이번 주 언제 시점까지 이번 주 목요일 그렇죠. 금요일에는 진행이 돼야죠. 예. 그래야지만 탄핵 변론이 열리고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 상황에서 예. 탄핵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 여당으로서 말입니다. 네네. 지금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 야당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 연장 예, 법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여당에서는 그게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조금만 이제 문헌을 찾아보시면 예. 독일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인데 예. 그 헌법재판의 기능이 한 국가에서 마비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 임시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네. 큰 뭐 투표와 관련된 사고라든지 예. 이런 사고가 나요. 그럼 대통령이
그 후임 대통령이 뽑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럼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딱 대통령 너 임기 끝났어. 예. 차기 대통령은 없어. 그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나라예요. 예. 이건 아니거든요. 예. 임기 조항의 의미는 그 5년이라는 것이 그 어느 정도 권한의 실질 부여는 있지만 반드시 5년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법률로서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예. 이미 독일에서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임기 조항이 위헌이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될 건데요. 예. 이제 문제는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아마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겠죠. 예. 아마 교착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의 뭐 권한인 탄핵을 행사를 해서 예.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방법밖에 그 없지 않나. 방법밖에 없다. 네, 네. 이 사고와 파국을 막기 네, 위해서. 네, 네. 뭐 파국은 못 막겠지만 사고는 막기 네, 위해서는. 그렇죠. 헌법재판소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지 임명을 하도록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 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네, 여당. 네. 한덕수행의 탄핵 발의하면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후임 지명 협의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 대통령의 예. 임명 저도 그 얘기를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예. 굉장히 너무 노골적으로 정말 약간 그 위헌적 발언을 하시는구나. 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때 혼자 생각해서 임명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할 때 혼자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협의를 하겠죠. 예. 협의를 하는데 다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인 거고 대법원장인 거고 국회인 건데 예.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통설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내가 그 협의를 하겠다라는 예. 거는 노골적으로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그 2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입맛에 맞는 네, 사람을 네. 임명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네.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을 미리 사전에 지금 던져버리신 겁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근데 상황입니다. 뭐 하여튼 그 상상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굉장히 자, 위험한 그렇다면 상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발의되면 네.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명을 해버리면은요. 아니 2명을 지명해버리면. 2명을 지명해버리면 예. 그 지명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사실은 논란이 있겠지만 예.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는 또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제가 올 수도 여쭤보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한덕수, 최상목 두 분을 탄핵하기 전에도 이미 지명을 해버리면 네네. 나중에 탄핵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굉장히 야당으로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판관의 어떤 자격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명이 과연 문제가 되냐 이걸 또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막 이런 정말 엉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정말 엉망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주 안에 뭔가 좀 탄핵과 관련된 결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미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예.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엉망이라는 사실을 이게 예. 그러니까 아마 내일 오전 10시부터 연다는 거는 정말로 어떤 그런 절박함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내일이라도 예. 뭔가 빠른 결정이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 결정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적으로 보면 이 기각이나 각하를 받아들일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큰 사고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5대3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네. 아무리 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 정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기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는데 예. 파면 그러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형사 재판이라서 별도로 진행이 예. 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는 말이 안 나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만 생각을 해보셔도 벌써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예, 말씀드리고 싶었던 김정환 겁니다. 변호사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